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후 1시가 됐는데요. 네, 저희 플레이 데이터 채용 설명회를 이제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프로젝트 발표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참여팀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 죄송합니다. 네, 저희 말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지금 음소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네, 저희 이제 프로젝트 발표회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플레이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이번에 발표하는 그 팀들은 네, 혁신성장 청년인재 네, 집중 양성 과정에서 네, 데이터 과학자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네, 1기, 2기 학생들입니다. 네, 오늘 프로젝트 발표회는 네, 미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제가 5분가량 간단하게 저희 플레이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발표팀 7개 팀이 네, 발표를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3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 수료생들이 오셔가지고 네, 개발자로 어떻게 취업을 하셨는지, 그리고 취업을 하신 후에 현재 커리어를 어떻게 쌓고 계신지 좀 안내하는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부 발표 때는 4개 팀이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11개 팀이 모두 발표를 마치면 저희 한철규 심사위원님과 문정기 심사위원님께서 네, 평가를 해주시고 네, 저희가 간단하게 네, 1등부터 3등까지 해서 팀들에 대해서 간단한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5시 40분부터 50분쯤에 행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플레이데이터에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플레이데이터는 또 데이터 전문 기업 엔코어의 IT 교육 부서이고요. 지금 현재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웹개발과 같은 IT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데이터 전문 기업이 만든 IT 교육 부서이기 때문에 어, 네, 현장의 니즈에 좀 더 맞는 그런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연간 약 300명의 수료생을 네, 배출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프로젝트 발표회이지만 저희가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의 목표는 취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취업 연계에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거 프로젝트 이름을 인재 추천 프로그램이라고 붙였는데요. 네, 목표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서 교육기관과 네, 참여 기업과 네, 수료생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센터는 저희는 이제 실력과 인성이 검증된 분들을 기업에 추천하고 네, 기업은 이로 인해서 채용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네, 교육생분들은 다른 여타 취업 활동 없이도 네, 저희 교육센터가 제공하는 커리큘럼만 잘 따라가면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네, 윈윈할 수 있는 기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현재는 강사님과 멘토님들이 이제 월별 평가를 진행하시는 게 있고 또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것들, 그리고 코딩 테스트 결과 이런 것들 종합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또 전문가 집단분들이 2차 선별된 지원자들이 2차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채용 협력 기업들이 공유해 주신 인재상과 직무기술서를 기준으로 3차 선발을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 세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프로젝트 발표 세션은 팀별로는 15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먼저 10분 동안에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5분 동안에는 질의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 또 이제 심사위원분들께서는 네, 발표를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내용들을 적어 주셨다가 네, 질문을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거나 네, 전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팀은 네, 제가 잠깐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발표할 팀은 에러코드인데요. 네, 팀명은 이제 비전공자이고요. 네네. 에러코드 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청년센터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 15세 39세 사이의 청년에게 취업 관련 정책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시스템 있고 구현 화면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발표를 받으시면 보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승우님 지금 발표 준비 되셨을까요? 네, 발표 준비 되셨으면은 지금 화면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네, 발표 준비 되신 팀은 지금 화면 공유해 주시고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목소리 들리시고 화면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관심사 기반 취업정책 추천 프로젝트를 구현한 청년 만세 청바람 팀입니다. 네, 먼저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 팀은 이번 교육과정 중에 유일하게 비전공자로만 이루어진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비전공자 에러코드라고 지었는데요. 네, 저희는 사회학과 마케팅을 전공한 팀이었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기술은 세상의 문제와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문과 경영을 전공하면서 발견한 세상의 문제점을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빅데이터 분석과 개발로서 해결하고자 했고요.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사용자 관심사 기반 청년 취업 정책을 추천하는 시스템이고요. 만 15세부터 39세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을 사용자의 관심사 기반으로 추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간략하게 저희 프로젝트 시연 영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결과물이 저희의 웹 프로젝트이고요. 저렇게 1907건, 즉 청년을 위한 정책이 저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저희가 메인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관심 정책과 지역 코드, 실거주지 등 이제 사용자의 관심사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을 구현을 했고요. 잠시만요. 네, 그렇게 구현을 했고, 지금은 교육훈련 체험 인턴 정책으로 서울시에 거주를 한다고 하고, 가정하고선 이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령 27세하고 빅데이터라는 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빅데이터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곧 검색 결과가 뜨게 되는데요. 네, 아래 조건으로 검색 결과가 됐고 총 15건의 정책이 추천된 것을 지금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젝트를 기획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잡았던 기존 기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년과 정책의 미스매치 현상이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청년층이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21년 만에 청년 실업률이 최악의 실업률을 달성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전체 실업률이 4.3%인데 반해 15세부터 29세 청년 실업률은 10.7%로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업 상태임을 보도한 기사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업 정책이 1,900여 개로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 정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89%에 달한다는 노동법률의 기사였는데요. 청년들은 청년센터와 정책의 존재를 모르고
그리고 청년 10명 중에 1명만 활용하고 있는 현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취업 정책이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1900여 개나 존재하는 취업 정책과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청년층의 미스매치 현상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 서비스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2020년 6월 기준 통계청에서 청년의 48%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수도권으로 한정하여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온라인 청년센터, 서울시 산하 서울 청년 포털,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산하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를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 첫 번째로 이 세 곳 모두 불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한 쿼리문 형태로 검색을 진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복수 단어로는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책이 추천되더라도 그 추천되는 정책 간에 순서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즉 랭킹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현황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추천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저희가 시연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라고 검색했을 때 단 한 건의 정책만 추천되는 현황인데 아까 저희가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때는 최대 15건이 추출되는데 반해 현재 서비스에서는 단 한 건밖에 추출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색 조건은 저희 프로젝트와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현재 딱 한 건만 추천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발이라는 이 복수 단어로 검색했을 때인데요. 이때는 심지어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건은 저희 프로젝트와 동일하고 이제 3가지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했을 때는 검색 결과가 뜨지 않는다는 지금 현재 문제점이 보이고 계시죠. 네,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맞춤 추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기획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불만족스러운 검색 결과 문제, 즉 관심사를 넣어도 제대로 검색이 되지 않고 여러 단어로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을 자연어 처리 기법을 활용해 정책 단어를 분석하고 사전화하여 가능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 정책 간의 순서가 없는, 즉 랭킹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추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선의 단어를 점수화한 TF-IDF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심사 기반으로 추천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청년과 정책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의 추천 시스템을 기획한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저희의 목적은 사용자 관심사 기반의 추천이 되고 검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인적 사항을 기반으로 1차 검색이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관심사 기반의 검색 구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연어 처리 기법을 활용해 정책에 관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TF-IDF를 활용해 정책 정보에서 단어를 점수하여 중요도가 높은 정책부터 우선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을 기획했습니다. 네, 저희의 데이터 검증과 개발 현황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한 방향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했습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서는 오픈 API 청년정책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총 6개의 카테고리로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등으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총 3,500여 개의 청년정책의 데이터가 보유되어 있었고 각 정책당 23개의 컬럼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취업 지원 정책을 이제 1차 구현 목표로 설정을 했는데요. 네, 저희 시스템은 이렇게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한 오픈 API를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구글 콜앱과 파이썬 기반 판다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정책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로 데이터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백엔드 부분, 시스템 구현 부분으로는 파이썬을 활용했고 그리고 자연어 처리 기법으로는 코NLPy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 구현은 플라스크를 활용을 했고 팀 커뮤니케이션 관리 부분으로는 슬랙 채널을 활용했습니다. 네, 저희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요. 파일 형식을 변환하고 데이터 타입을 체크하고 널값 등을 체크함으로써 특성을 파악하는 데 주로 이제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첫 번째로 오픈 API에서 제공하는 XML 정책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등을 활용해서 CSV로 변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타입이나 인포 같은 거를 체크를 해서 이제 널값이나 특이값 등을 이제 첫 번째로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정책 데이터의 특이점은 정책 세부 데이터에는 특히나 널값이 많다는 점이었는데요. 정책 특성상 어떤 시행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 많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기본 데이터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 기본 데이터, 즉 정책 유형, 정책 이름, 소개나 학력 등 이런 기본 데이터를 위주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단어를 분석하고 사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컬럼들을 지정하고 라벨링을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정책 이름이나 정책 소개, 학력, 전공, 특화 분야 등의 특성을 한 개의 정책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메인 알고리즘인 코어 NLPy, 즉 자연어 처리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한글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럼, 즉 정책 이름, 소개, 학력 전공, 특화 분야 등 정책 데이터를 바탕으로 형태소 분석을 실행을 했는데요. 형태소 분석 모듈 중에 다양한 모듈 중에 코코마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비교한 성능 결과에 따르면 가장 작은 단위로 분석이 되는 이제 코코마를 활용을 해서 명사 위주로 우선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각 정책당 단어 사전으로 생성을 해서 감심사 기반 검색 로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이라는 정책을 분석했을 때는 단어들이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코로나19, 채용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분석이 되어서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정책의 단어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두 번째 알고리즘인 TF-IDF 추천 시스템인데요. TF-IDF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지닌 중요도를 가중치화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즉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가중치가 낮아지는, 즉 희귀성이 낮아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각 정책당 단어 사전을 만들었고 그 단어 사전에서 특정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순서화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단어가 등장하는 전체 문서의 개수도 계산을 하여서 이제 단어 가중치화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1번 문서에서는 청년이 19번 등장한다면, 그리고 청년이란 단어가 1301개의 정책 데이터 중 900번 등장한다면 청년이란 단어는 해당 정책에서 어떤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게끔 설정되는 가중치화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의 최종적인 웹 개발과 개선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의 추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첫 번째 보여드린 시연 영상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다중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도 충분히 입력 검색이 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발이라고 넣고선 이제 똑같이 검색을 했을 때 온라인 청년센터는 단 한 건밖에 뜨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최대 그 개인이 15건의 정책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웹 개발과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 및 추후 개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청년 정책 종합 추천 시스템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까는 이제 1단계로 취업 지원 서비스만 보여드렸는데 이제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 및 금융, 생활복지, 그리고 그 당신을 위한 정책을 모두 추천받아 보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제 약간 마치 그 종합건강검진처럼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천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수도권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온라인 청년센터의 데이터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청년 인구의 48%가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서울 청년 포털과 경기도 잡아바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의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현재 취업 지원 정책 데이터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나 생활복지 등의 카테고리로 확대를 하고 코로나19 등의 시의성까지 고려하여 최대한 맞는 정책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딩인데요. 저희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점이 비전공자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가 어떻게 보면 에러 코드가 아니라
특별한 코드, 즉 세상의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기존의 개발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니크 코드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의 총괄과 개발을 담당했던 저는 개발의 A부터 Z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부분이고요. 저희의 팀원이었던 김우영 팀원도 데이터 과학을 처음으로 접해봤는데 기본기를 습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희에겐 굉장히 뜻깊은 과정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심사 기반 청년 취업 정책 추천 시스템의 발표를 맡은 에로코드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저희 심사위원 두 분이 계신데, 먼저 문정기 심사위원님께서 네, 간단하게 이제 질의응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청년 정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보다는 이제 어떤 바람이 조금 있다면 정책적인 어떤 개선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피드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도 너무 좋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함께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이제 정부에서 정부화 정책을 수립을 한다거나 할 때 조금 더 유익한 방향으로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너무 네. 발표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초창기에 기획했던 탭 서비스 중에는 이제 청년들이 자신의 정책 수혜 사례를 이렇게 공유하는 공유 후기 게시판들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정책을 통해서 자신이 개선되었고 또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서로 공유한다면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는 점에서 꼭 공유 커뮤니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철규 심사위원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철규입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예, 우선 IT 비전공자지만 그렇게 사회 이슈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참 돋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좀 IT 기술적인 걸 세부적으로 질문하기보다는 우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칠게요. 우선 이런 정책들이 기존 앱 기능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검색해서 추천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천할 때 이제 실제 적합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 검증하는 방법은 실제 실수요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뭐 검증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그런 것들이 혹시 수행된 결과가 있나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할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용자 로그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 저희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죠. 네, 그 로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추천되는 정책이 이제 가장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그 적합성 부분은 검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로그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야 하나라고 이제 팀 프로젝트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임의로 만들 경우에는 일단 그런 적합성 데이터의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단은 구현하지는 않았고요. 만약에 이게 정식 레벨로 구현이 돼서 어떤 사용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면 뭐 간단하게는 별점으로부터 혹은 본인이 관심 있는 정책을 저장한다는 식으로 어떤 사용자의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수집해서 이제 적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네, 그런 걸 반영해서 아마 하게 되면 이제 맞춤형이 가능할 것도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기간 같은 것도 체크해서 지난 정책들이 사실 검색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 알고리즘은 지금 오늘자 날짜를 기준으로 검색이 그렇죠. 되게끔 예. 구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아까 시연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때는 시연 영상 촬영 기준인 11월 20일쯤, 11월 20일 후반때쯤에 추천된 정책이라고